중요한 내용입니다. 조혜진의 난. 조혜진의 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막 사실 지금 민주당 200석 이야기를요. 민주당 후보들은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민주당 후보들은 151석. 여러분 우리는 151석을 꼭 넘겨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누구도 막 공식적으로 우리 요번에 200석 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가 하고 있냐? 오히려 보수 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번에 민주당이 200석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탄핵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보수 쪽 정치인들, 보수 쪽 패널들, 조중동 그런 데서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보수 유권자들을 좀 규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합이 안 돼요, 지금. 규합이 안 돼. 이렇게 겁을 확 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죽었습니다. 요번에 잘못하면은 진짜 민주당이 저 범진보가 입에서 가져갑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집토끼들 부구청장이 오늘 사망했다고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규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 조혜진의 날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이 너무 죽는 소리 한다. 김민석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거의 박빙이다. 백중세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겸손하게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우세긴 하지만 국민의힘하고 지금 우리하고 박빙이다. 백중세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죽는 소리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죽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지금 엄청난 위기라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아마 요번 주에 여러분 엄청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소개도 했었어 그때 한번. 이 당시가 언제 기사냐? 이게 3월 19일 기사거든요. 3월 19일 기사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종섭, 황상무 문제가 한참 막 절정일 때야. 그런데 윤석열이 황상무 안 자르고 이종섭 그냥 호주 보내버리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때 김은혜, 안철수 다 나와갖고 황상무 잘라야 되고 이종섭 불러야 된다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종로의 최재형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뭐냐면 비서실장 교체하고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한다. 최재형이 원래 그렇게 바른 말 용감하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 할 때는 이 새끼가 건방소리를 많이 했지만 윤석열 앞에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한 아주 쫄보라고요. 쫄보 새끼. 최재형이 이준석하고 관계가 아주 가깝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최재형을 혁신위원장을 세웠어요. 혁신위원장을. 이준석이 최재형을 혁신위원장 세웠다는 거는요. 최재형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한 거예요. 왜? 혁신위에서 그때 공천룰도 만들고 막 그러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인간인데 이준석 쫓겨날 때 그렇게 린치당 할 때 최재형이 한마디라도 한 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아주 비겁한 새끼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비겁한 새끼예요. 의리도 없고. 근데 그런 인간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겨우 황상무 경질하라 이종섭 들어오게 하라 겨우 그런 말 할 때 아무도 하자는 말 이거 갖고는 안 돼.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 비서실장 날려버리고 싹 바꿔. 갑자기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방송 일부러 했어. 야 대박인데? 과감한데? 물론 그 이후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최재형이 왜 이랬냐? 당시 종로 같은 경우가 완전히 최재형한테는 절망적인 거죠. 뭐 조사를 보면은
그 3월 19일 같은 경우에 곽상원 변호사가 6% 앞서는 거, 22일에는 10% 앞서고, 최근 거 보면은 지금 뭐 9%, 6%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고 있죠. 그러니 뭐 당연히 최재형 같은 경우는 종로 같은 경우가 자기 지역구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시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아, 뭘 지금 뭐 종로만 그러니까 지금 전 지역이 다 그러는데 지금. 하여간 최재형은 그래갖고 아, 대통령하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난 대통령하고 들이박는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아직까지 발언이 나온 게 없어요. 최재형 이후에. 최재형도 대통령을 직접 건드린 건 아니죠. 그 비서실을 쇄신하라 그거였거든요. 지금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이잖아. 지금 선거가 10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정권 심판,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 때문에 지금 선거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역 후보들 중에 누구도 윤석열을 대놓고 뭐 공격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야, 사과하라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엉망인데 보수 언론들은 좀 얘기를 해요. 요번에 이종섭 사퇴시키면서 윤석열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사과 안 해?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30일 날 아까 소개했던 그 대구 중구 남구 있죠? 거기 도태우가 선거 출정식을 하셨어요. 선거 출정식. 근데 당시 도태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황교안과 그리고 심평이 있습니다. 심평은 뭐 대통령의 뭐 멘토다 막 그런 식으로 기사 많이 나오는 사람 있죠. 심평. 근데 이 사람도 좀 이상하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뭔가 어디가 좀 모자른 사람 같아. 그런데 심평이 이날 도태우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무참하게 쫓아내려는 기운이 일고 있다. 그 앞에 볼까요?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심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저께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해석해도 하나의 뜻으로 귀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기운이 보인다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심평이 어디에서 뭘 듣고 와서 이런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한동훈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한동훈이 좌파를 다 데려와갖고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김경률. 우리는 김경률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김경률을 정말 싫어해. 그런데 정작 김경률은 거기서도 지금 환영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경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이기려면은 중도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도태우 잘라내고 장해찬 잘라내고 그런 역할을 뭐 김경률이 많이 했나 봐요. 사실 이건 정상인 거지. 근데 김경률이 이번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아마 대통령 관련해 갖고도 발언을 했나 봐. 근데 이거를 심평은 자기 해석이긴 한데 아마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무참하게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 이게 어저께 심평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거든요. 본인이 30일 날 도태우 그 추천식 가갖고 했던 말을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다. 막 그렇게. 그래서 뭐 그래? 뭐 그런가? 어떤 일이 들어가지? 했는데 야 대박인 게 오늘 조혜진이 긴급 기자회견. 야 이건 정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자회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한테 무슨 아까 황상무라든가 이종섭이라든가 무슨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쓰던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한마디 살짝 하던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조혜진이 기자회견 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기자들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시국 기자회견 한 거예요. 시국 기자회견. 굉장히 세게 대통령이 국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각 총 사퇴해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내용 볼까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장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잖아요. 지금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야. 야, 대박이죠. 지금 이게 무슨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해을이거든요. 조혜진이 지금 김해을 TK 지역에서 의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본다. 그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뒤에 얘기는 좀 황당한데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병신 새끼. 자기들이 일당이 안 되면은 의원들 총사퇴하자 그거거든요. 막 하던지 말던지.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세게 말한 거죠. 원래 조혜진의 원래 지역구 어딥니까? 원래 조혜진 지역구는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예요. 여기는 뭐 국힘당이 워낙 센 곳이죠. 원래 여기서 계속 조혜진이 있었으면요. 여기서 뭐 끝까지 뭐 4선, 5선, 6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당연히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고 지난 총선에서 조혜진이 조성환 후보한테 몇 프로입니까? 38% 차이로 이기던 곳이거든요. 여기 너무너무 지은 지역이야. 정말 꿀. 여긴 최고지. 근데 그 지역에 있다가 결국 쫓겨난 거 아닙니까? 쫓겨난 거예요. 정말 100% 완벽한 지역인데 여기서 결국 쫓겨나갖고 김해을로 간 거거든. 근데 김해을로 갈 때 조혜진이 반발했어요? 반발 못했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고요. 그때. 지금 이 지역에 요번에 나오는 이건 좀 여담인데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 우서영 후보. 96년생 28살 된 여성 후보거든요. 우서영 후보는 지금 진짜로 우리가 뭐 청년 정치 같은 거, 청년 정치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후보가 청년 여성 정치로 사실은 우리가 키워야 될 후보예요. 우서영 후보는 정치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 민주당에 입당한 게 2022년이니까 나이가 어리고, 응?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도 하고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함께 단식도 하고 그 지역에서 투쟁도 열심히 하고 되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요번에 그 경남 이 지역에서 우서영 후보가 사실은 봉변당한 게 많이 있죠.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지난 3월 13일인가요? 교차로에서 저녁 인사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던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담배불을 번졌다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 진짜.
그런데도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힘겹게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보세요, 류우정 같은 년들. 얼마나 비교됩니까? 집 깜냥도 아닌 년을 정말 룰을 막 청년 가산점, 여성 가산점 해가지고 20등 내외에 있던 거를 1등 만들어갖고 국회의원 만들어줬어. 정의당에서.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당에다가 침 뱉고 침 뱉어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혁신당. 근데 개혁신당 가갖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선거 등록일 당일인가요? 하루 앞두고 불출마 선언해버렸어요. 지지율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불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삼지대는 뭐 끝났다. 개혁신당에도 침 뱉고 나가버렸죠. 정말 더러운 년이에요. 막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질 나쁜 년 아주. 그런 년들에 비하면은 우소영 같은 청년은요, 아 정말 진심이죠. 정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우소영 후보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활동하는 거 페이스북이라든가 영상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보고 있으면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간 이 지역 민주당한테는 거의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 같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근데 우리한테는 무덤이지만 밀양, 의령, 함양, 창녕이 국민의힘한테는 너무 완벽한 사실은 안정적인 텃밭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조혜진이 쫓겨난 거 아니야. 어디로? 김해시 을로. 근데 김해시 을은요, 물론 김해도 김해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영남이죠. 여기도 영남인데 여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센 곳이야.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지 않았지만 여기가 김경수 그리고 지금은 김정호 의원인데 김경수 이후에 김태호가 있을 때는 또 김태호한테 굉장히 강했던 곳이죠. 근데 김경수 이후에 이 지역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견고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사실은 국민의힘한테는 험지예요. 험지. 김해시 의 같은 경우는 영남에 있는 민주당의 굉장히 강한 지역이 지금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해시 을이. 김정호 의원 누구지 모를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보면요, 김정호 의원이 장기표 의원과 표 차이가 8% 이겼어요. 그때 정의당에서 5% 가져갔거든요. 그래도 이긴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조혜진이 오면서도 불안한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 조혜진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준비하고 있던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이 처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좀 보완이 됐나?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여론조사를 봐도요, 보면은 22월달 조사 보면요, 14% 차이. 물론 그 이후에 경남신문 거 보면 이건 좀 이상해. 여기서는 조혜진이 3% 앞서고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고, 그 이후에 3월 10일, 13일날 보면요 16% 차로 이기고 있죠. 최근 거 보면은 16%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데 이때 이천기 진보당 의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심지어 진보당하고 단일화도 해. 이제 야권 단일화까지 해버렸어. 그리고 최근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뭐 5% 혹은 한 10%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 조혜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혜진이 열받은 거예요. 나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했던 지역에서 나를 끄집어가지고 김해을로 보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해을 가갖고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황상무라든가 이중섭이라든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에 도움이 안 돼요.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잠깐만 기웃거려.
열받는 거야 지금.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조혜진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번 주에 재밌겠다. 이번 주에. 심평이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심평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막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혜진 나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말하잖아. 이 오만과 독선 무릎 꿇고 사과하라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내일부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왜냐면 여론조사가 이 공표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장 내일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아마 이 푸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온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실이 사과하라. 조혜진 같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오늘 좀 너무 늦었어. 좀 빨리 했어야지. 근데 문제는 조혜진의 난이 오늘 시작이 됐다. 이거를 시발점으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이 흐름이 나올까?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조혜진의 혼자의 목소리로 끝날지를 한번 지켜봐야죠. 그래서 내일부터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내일부터는 팝콘을 하나씩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팝콘을 한 손에 준비해 놓고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마 재밌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조혜진의 난.